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됩니다. 적조가 거제와 남해에 이어 통영 앞바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남 녹색당이 경남도의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광고비 급증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요구사항이었던 안상수 창원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인데요. 도는 대체 사업자인 대우건설과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섭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가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 로봇랜드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사업 철수를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는 지난 24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 차원의 유감 표명과 책임자인 해양수산국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부지사는 안 시장의 발언과 책임자 문책으로 당시 협상 대상자였던 대우건설도 이 점을 감안해 조성공사에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장께서 이해가 부족했다 하는 그런 표현, 조금 미흡하지만은 또 해당 보고에 책임이 있는 간부에 대한 또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대우건설에서도 아마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9월 중순까지는 대우건설의 내부 판단을 기다리고 그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와 창원시의 극적 화해로 자칫 무산 위기까지 몰렸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와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윤 부지사는 광역시 문제와 창원시와의 공동사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별개입니다. 다른 사업은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 문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편 도는 창원시가 결자 해지의 자세를 보인 만큼 마산 로봇랜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남도의 재개 결정으로 사업 무산 위기를 넘긴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하지만 도와 창원시의 대립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며 완공 시일 또한 1년이 늘어난 2018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적조가 거제와 남해에 이어 통영 앞바다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폐사 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주위로 어선들이 돌고 있습니다. 적조띠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거제 남해에 이어 적조가 통영 인근 앞바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조로 어류 폐사가 발생하자 어민들은 만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들과 어민들은 적조를 막기 위해 항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작업에 총력을 펴고 있지만 어류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진짜 어린애 키우듯이 하루에 3번, 4번 나와서 사료를 주고 키우다가 이렇게 보이소 하루에 한 번이 적조 와서 맞아서 그물 다 들어 올리는데 이래 우리 어민들이 살겠습니까? 급속도로 확산되는 적조로 어제 하루 통영에서만 어류 2만 마리가 폐사했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 성어들이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사료값도 만만치 않는데 꽃 태풍 적조가 닥쳐온다는데 어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찹찹합니다. 문제는 적조가 빠르게 통영 인근 가두리 양식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냥과 한산도 등 피해 여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 방지 어선을 투입하는 한편 어류 방류 등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고성군은 1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군수직을 두고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7일 이후 등록한 예비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 열기가 계속해서 달아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6명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선거가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추가로 출마하며 군수직 도전자가 10명에 달한 겁니다. 추가 등록자로는 새누리당 윤갑수 박재야,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무소속으로 정호영 전 군의원이 등록해 군수직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선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무소속 정호영 후보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대 6대 군의원, 현 고성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박재여 후보는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명성건설 대표와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등록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는 경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윤갑수 후보는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남은행 지점장을 지냈으며 현 경남은행 준법감시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명의 예비후보의 추가 합류로 고성군수를 향한 도전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비후보의 난립으로 선거 열기가 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인 통영청실회가 효율도 반납하고 시설을 찾아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봉사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통영청실회의 농촌 봉사활동을 최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잡초로 무성합니다. 봉사자들은 효율도 반납하고 물놀이 기구 대신 제초기와 방역기를 선택했는데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봉사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지만 우리 회원들과 같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 또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청실의 회원으로서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찾은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준비해 대접하기도 합니다. 평소 짜장면을 좋아해도 몸이 불편해 갈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준비해주니 아이들은 기쁨도 2배입니다. 오늘 나는 즐거웠습니다.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30여 년간 꾸준히 해오다 보니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매년 저희 청실에서 학예 봉사를 하면서 올해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매년 해보지만 저희들이 청홍실 회원이 다 단합을 해서 또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습니다, 오늘. 이처럼 통영청실의 회원들은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각자의 전공을 살려 재능 기부로 작은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경남 녹색당은 경남도의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행정심파를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도의 언론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녹색당이 공개한 집행 내역에는 도가 무상급식 중단 광고에
1억 1,83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밀양 송전탑과 진주의료원 폐원 등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격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 민주주의 학교 등을 통해 홍 지사의 주민 소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브랜드 택시협회는 오는 9월부터 창원 지역 6개 브랜드 택시의 호출료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브랜드 택시는 창원콜과 가고파콜, 영콜 등 6개로 올해 1월부터 1,000원의 호출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호출료 도입 후 이용자와 업체 모두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무료화를 계기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송 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명품 브랜드 택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한편 브랜드 택시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을 갖춘 맞춤형 택시로 창원 지역에 총 3,700대가 운행 중입니다. 창원시는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시행합니다. 올 하반기 융자 규모는 총 46억 원으로 운영자금 지원 분야에 한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역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업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체,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등이며 지원 범위는 개인 최대 3천만 원에서 법인단체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 융자 사업은 창원시와 NH농협은행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농사자금을 융자해주고 대출금리 중 1%를 사업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이자 차액을 적립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산의원구가 주최하고 녹색 창원 20일 실천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함께하는 시민장터 마산 길마켓 행사가 마산 종합운동장 앞 가로수길 1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산 길마켓 행사는 재활용 문화 인식 증진과 읍면동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마산구민 재활용 나눔 문화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재활용품 판매자로 나서는 어린이 길마켓도 열려 살아있는 경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산 길마켓 행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5시까지 시민, 어린이, 프리마켓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거제 대우조선 선박 내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내 LPG 선박 내부 탱크 탑재 후 단열재 설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송신탑에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간부 등 2명이 15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운송업체인 대송 측과 화물연대 동양 8일 분해 측은 조합원 5명은 복직 후 곧바로 작업에 투입, 2명은 운송 재계약 후 작업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창원시는 대형 화물 운송로 최적 방안 도출 및 적정성 용역을 금주 중으로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창원공단에서 생산되는 화물은 지속적인 대형화로 높이 약 9m 정도까지 이르렀으나 도로 기반 시설 및 교통시설 미비로 세계적인 대형 화물 변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해 창원공단 기업들이 대형 화물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군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4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창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들은 홍 지사 취임 이후 후퇴하는 경남의 교육 복지를 막으려 주민소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창원시 창동예술촌이 국제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합니다. 창동예술촌은 입주예술인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 마쿠아리 메세에서 열리는 일본 다이 홈센터 쇼에 참가해 창원 지역 공예 예술 작품을 해외에 널리 홍보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일본, 더 나아가 세계로 창원 지역 공예 예술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상화 대처를 위해 재해취약지별 담당 부서 지정관리 책임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98개소 주요 재해취약지를 관리할 시 본청 5개구 62개 읍면동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 책임자 606명을 지정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24일 아리랑 관광호텔 관계자 5명과 마산소방서 간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2015 국민행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소방정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민행복소방정책의 선도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했습니다. 거제시는 무더위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진료 혜택이 낮은 지역의 영세, 고령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3일 가축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가축 무료 순회 진료는 하청면과 장목면 일원 41개 농가를 대상으로 거제 수의사회, 거제축협, 관련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했습니다. 통영소방서 사량면 전담 의용소방대는 지난 22일 사량면 금평리 대양마을 한 민박집 마당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낙상 환자가 발생해 산악구조에 출동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역할 활성화, 소방공백 최소화로 119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은 지난 21일 한국 메이커 위시재단과 함께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소원인 공룡 탐험을 이루어주기 위해 열었습니다. 공룡박물관 공룡체험장에서 공룡탈을 쓰고 깜짝 파티를 여는 등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금년 여름 안전한 피서지로 각광받았던 통영시 비진도 해수욕장, 통영궁설해수욕장, 사량 대항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42일간의 긴 일정을 마치고 폐장됐습니다. 통영시 해수욕장은 피서객이 작년 대비 14% 증가한 1만 7천여 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장 기간 동안 통영경찰서, 통영소방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